안녕하세요. 마인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이번 주 며칠 동안은 되게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 장단기 금리차를 시작을 해서 장단기 금리차를 기준으로 해석되는 시장의 연결고리가 바뀐 것이었고 현재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급격하게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반등한 이후에 지속되느냐인데, 현재 장단기 금리차를 보거나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언급드렸듯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의 시장들이 그런 식으로 빠지고 있고요. 처음은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이제는 파형을 좀 바꿔야 되겠죠. 이 부분이 4파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파형 해석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4파, 그리고 여기가 5파죠.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장기간에 보이는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클이었냐면 여기에 보이는 사이클이었죠.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보였던 큰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3파, 3파, 5파. 이제 5파까지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하락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파를 내려오면서도 끝까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파를 굉장히 크게 연장을 시켰고 4파도 그에 못지않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5파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상승되는 구간은 실질적으로 10년물의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0년물이 이제는 거의 4%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 여러 가지 옵션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하락이 가능한 옵션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녹색 선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이다,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올라가려는 시도는 했습니다. 짧게나마 했지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두 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이렇게 한 1% 정도? 1.1%였나요? 1.1%를 강력하게 올렸어요. 1.17%였네요. 강력하게 올린 이후에 금일 아침에는 또 이렇게 내리꽂고 추가로 굉장한 큰 하락을 시켰습니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형 자체가 5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다 올라갔죠. 한번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할 건데 여기서 내려왔던 파형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형 형태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5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5파가 1, 2, 3, 4, 5 시황분석 영상에서 여기가 4파에서 5파 조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단 형태로 끝나버렸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여기서 5파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절단 형태로 엄청난 갭을 만들면서 하락을 시켜버렸고요. 그때부터의 파형을 보자면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1파, 2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3파가 연장 형태로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각도를 더 급격하게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기 때문에 1파, 2파, 3파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파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게 맞냐면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1파, 2파 이후에 3-1, 3-2, 3-3인데 3-3에 1, 2, 3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3의 3파일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맞다면 아직까지 3파가 지속 중인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가 3파로 지속 중이다. 3-1, 3-2, 3-3, 3-3에 3-3에 1파, 2파, 그리고 3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3파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형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 밑으로 내려갈 길이 더 멀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 여기서는 277 정도, 대략 277 정도 전후로 해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방전을 몇 번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방전을 몇 번 했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파형만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번 주 월화 동안에 굉장한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3-3에 4파, 5파에서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가 거의 끝난다면 4파, 5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아직까지 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파형이 맞다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RSI가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3파가 더 연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3파가 끝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이 근처에서 한 번 더 조정, 반등,
그리고 하락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서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완전히 끝까지 오파를 다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여기가 3파가 3-3파의 연장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2, 3, 4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 말씀드릴 수 없냐면 현재 이 파형에서 해석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 2, 방금 말씀드렸던 3-1, 2, 3과 3-1파, 2파, 그리고 3-3파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서 더 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 옵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지금 3파가 끝나갈 수도 있어요. 즉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3파가 거의 끝나가면서 이런 식의 파형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내려가거나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끝까지 현재 여기서 보이는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까지 내려갈 때 내려가는 모습과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서 파형 해석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코스피 200이 여기서 조정을 일부 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일부 반등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못 받으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형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급경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가는데 동시에 얼마든지 어디서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77 전후로 해서 충분히 지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만들면서 어떤 새로운 파형을 또 만들 건데, 그때쯤 되면 여기가 3-3파의 연장 파동이었는지 혹은 그냥 3파의 1, 2, 3, 4, 5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3-3파의 1, 2, 3, 4, 5로 지속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기존 말씀드렸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반등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죠. 1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시장을 보셨죠? 여기서 지금 반등 시도를 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예요. 여기서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떨어졌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애플 내용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매수세를 못 받쳐준다면 지속적인 하락인 겁니다. 여기서 만약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올라가려는 시도를 성공했다면 일본 기준으로도 올라가려고 하겠죠. 현재 과매수권에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떨어진다면 그 밑선이지만 그 밑선도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보게 되면 일봉, 주봉, 특히 주봉 같은 경우는 아직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빈 공간이죠. 물론 여기에 지지 저항 구간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아주 얇아요. 얇고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지를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장돼서 내려올 것이고 반등하고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아직 RSI가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아직 5파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지금 파행 형태가 불분명한데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크게 아직까지 5파를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내려올 공간이 많다. 그래야지만 RSI가 과매도권까지 이렇게 깊게 내려올 수 있어요. 더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5파가 끝나지 않았고 여기가 3파의 어딘가라고 하더라도 내려올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9,500까지도 어떤 파형이 되었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형태가 5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까지겠죠. 이 언저리까지 5,000에서 최악의 경우는 2,500까지도 여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5,000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대략 이쯤이겠죠. 대략 이쯤인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대략 61.8에서 78.6 사이입니다. 대략 여기 어딘가이겠죠. 66%, 67%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직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페드의 연준에 맞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준은 바라는 게 시장의 조정이에요. 시장의 조정이기 때문에 금리 올리고 싶어 하죠. 무조건 더 올릴 거고 더 급하게 올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PCE 물가지표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한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거나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페드가 할 얘기는 이겁니다. 한 번에 데이터 가지고는 모든 것을 안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 페드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